우진 씨의 심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지혁 씨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수술실 복도에 의사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진 우진이, 그리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이지혁. 두 남자 사이에서 은호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은호를 지키려다 이렇게 됐어요. 고성이가 운전하던 차가 은호를 향해 달려올 때 우진이가 자기 몸으로 막아섰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이 은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은호 씨, 제발이요. 우리 지혁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진 씨가 이미 뇌사라면. 김다정의 간절한 마음과 은호의 죄책감이 복도에서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이었고, 한 사람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보내야 하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진 씨의 장기는 24시간 안에만 이식할 수 있어요. 은호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우진이의 가슴이 인공호흡기로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섰습니다. 우진이를 포기하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지혁을 포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래서 은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각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쇠창살 같은 형광등 불빛 아래 방탄유리 너머로 고성이가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초췌했습니다. 손톱은 깨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어요.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던 예전에 화려했던 재벌가 며느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성이가 수화기를 덥석 잡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당신 왔구나. 나 좀 꺼내줘요. 여기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고성이가 더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진단서 좀 끊어줘요. 그럼 정신병원으로라도 옮길 수 있잖아요. 여기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박진석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니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거잖아. 은호 씨를 차로 치려고 엑셀을 밟았던 거 다 CCTV에 찍혔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일그러졌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진이가 죽으면 나도 끝이라고요. 제발 좀 도와줘요. 당신이 아니면 날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내민 손을 외면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2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그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연한 거야. 당신이 끝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박진석. 고성이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박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교도관들이 고성이를 끌고 가려 하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하지만 차가운 복도에 그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을 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박진석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회견 준비됐어? 1시간 후에 시작해. 20년 배신에 대한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시간 후 기자회견장.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박진석을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진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오늘 제 아내 고성희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속아왔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였습니다.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큰 스크린에 하나씩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금액 명세서, 살인 미수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 협박, 녹취록까지. 고성희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과 범죄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박진석은 단순히 고성희를 버린 게 아니에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다는 배신감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인생의 절반을 거짓으로 살았다는 사실, 그게 박진석을 이렇게 차갑게 만든 거죠. 고성희를 집에서 쫓아낸 것, 구치소에서 외면한 것, 그리고 이 기자회견까지. 이 모든 게 20년 배신에 대한 복수인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 폭로가 나가면 고성희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끝장나요. 정신병원으로 도망갈 구멍도 누군가의 동정을 받을 여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 시각 병원에서는 은호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우진이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펜을 든 은호의 손이 종이 위에서 한참 동안 떨렸어요. 수술이 1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은호는 무릎을 꼭 안고 앉아 있었어요. 우진이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동시에 이 지역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보내고 한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 너무나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다정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은호는 그저 멍하니 복도만 바라봤습니다. 이 지역의 가슴에서 이제 우진이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생명을 나눈 건지 운명의 장난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이 지역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우진이의 심장이야?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살아남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재벌가 며느리 고성희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정신감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고성희는 호송차에 실리면서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박진석, 당신도 공범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사이렌 소리에 묻혔습니다. 은호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성희의 몰락, 우진이의 희생, 이 지역이 살아난 것.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이날은 은호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이 지역이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이가 준 이 심장으로 제대로 살게. 약속할게. 은호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이제 빌린 생명으로 사는 셈이에요. 우진이의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두 사람의 몫을 살아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은호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이 아픔이 두 사람을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 이야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지혁과 은호의 결혼식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진이는 정말 죽은 걸까요?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